오늘 우리가 마주할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의 가십이 아닙니다. 이것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벌어지는 현대판 콜로세움의 잔혹사, 혹은 시청률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 인간의 존엄이 어떻게 유희의 도구로 전락하는가를 보여주는 서늘한 블랙 코미디입니다. 박지훈 아나운서가 방송 중 전현무 아나운서의 과거 발언을 폭로하며 울컥했던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연말정산을 받았다. 이 한 문장은 가히 촌철살인의 폭력성을 띠고 있습니다. 의료비 소득공제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제도를 동료의 외모 평가와 조롱의 도구로 치환한 이 놀라운 상상력은 감탄을 자아내면서도 동시에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신인 시절 전현무라는 인물이 예능이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무기는 바로 이 무리수였습니다. 당시 아나운서실이라는 엄숙하고 보수적인 공간에서 이단아로 불렸던 그는 카메라에 붉은 불빛이 켜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스파르타의 검투사처럼 돌진했습니다. 그가 휘두른 언어의 검에 베인 동료들의 상처는 시청자들에게는 짜릿한 도파민으로 소비되었죠. 하지만 그 파편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던 박지훈 아나운서의 눈물은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소비해온 웃음의 기저에 깔린 폭력성을 날카롭게 고발합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불어닥친 아나테이너 열풍의 명암을 짚어봐야 합니다. 당시 방송사들은 아나운서의 신뢰감에 예능인의 순발력을 요구했습니다. 지상파의 엄숙주의가 무너지고 케이블의 매운맛이 예고되던 과도기적 시기, 신인 아나운서들은 예능 프로그램에 불려나가 개인기를 강요당하고 누군가를 짓밟아서라도 분량을 확보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에 내몰렸습니다. 전현무는 이 게임의 룰을 누구보다 빨리 그리고 잔혹하게 파악한 생존자였습니다. 성형수술 연말정산이라는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여성 아나운서에게 들이대지는 가혹한 외모 잣대와 그것을 깎아내림으로써 획득되는 권력의 역학관계를 정확히 조준한 언어적 저격이었습니다. 박지훈 아나운서가 뒤늦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모욕감이 되살아나서가 아닙니다. 동료라는 이름의 연대가 시청률이라는 괴물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부서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폭력적인 시스템 속에서 자신 또한 웃어 넘겨야만 했던 프로페셔널리즘의 비애가 교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눈물은 개인의 슬픔을 넘어 구조적 폭력에 노출된 모든 감정 노동자들의 소리 없는 절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성 아나운서를 향한 이중적인 잣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중은 그들에게 완벽한 지성과 더불어 흠잡을 데 없는 미모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미모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 찬사는 차가운 비웃음으로 돌변합니다. 전현무의 발언은 바로 이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성형수술을 연말정산에 비유한 것은 의료적 행위를 넘어 외모를 자본주의적 투자와 회수의 개념으로 조롱한 고도의 프레임 씌우기였습니다. 이는 당사자에게는 방어하기 힘든 수치심을 안겨주며 가해자에게는 독한 입담이라는 예능적 훈장을 달아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시 방송계의 승리가 얼마나 야만적이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본다면 대중의 거센 질타를 받고도 남을 언어폭력이지만 그 시절에는 그것이 예능감이라는 미명하에 용인되었습니다. 박지훈 아나운서 역시 뛰어난 방송인이기에 현장에서는 애써 웃음으로 무마했겠으나 그 속은 철저하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카메라의 붉은 불빛 앞에서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 깎아내려야만 하는 이들의 비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현재의 전현무는 대한민국 최고의 MC로 자리 잡았고 과거의 거친 모서리들은 세월과 경험 속에 둥글게 깎여나갔습니다. 그는 여러 방송을 통해 자신의 과거 무리수 발언들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그 시절의 가학적인 웃음 코드를 소비하고 부추긴 것은 누구입니까? 방송의 재미를 위해 누군가의 상처를 기꺼이 제물로 삼았던 제작진과 그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환호했던 우리 시청자들은 이 서늘한 블랙 코미디의 공범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했습니다. 전현무의 과거 발언 역시 당시 안방극장에서 폭소를 자아내는 치극이었을지 모르나 당사자인 박지훈의 삶이라는 프레임 안에서는 깊은 흉터를 남긴 비극이었습니다. 예능이라는 이름의 면죄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려 쌓아올린 웃음의 탑은 결국 그 기반이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 연말정산 농담이 남긴 우리에게 씁쓸한 청구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통해 누군가의 감정 노동을 소비합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말의 향연 속에서 우리는 가끔 윤리적 마지노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전현무의 과거 무리수와 박지훈의 뒤늦은 눈물은 단순히 두 방송인 사이의 에피소드를 넘어 우리 사회가 타인의 상처를 어떻게 오락거리로 소비해왔는지를 비추는 서늘한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짓밟는 피 묻은 웃음에 박수치는 관객이 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풍자와 촌철살인의 위트는 강자의 위선을 벗기고 권력의 부조리를 찌를 때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만약 동료의 아픔을 후벼 파는 것으로밖에 웃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능이 아니라 언어적 폭행일 뿐입니다. 박지훈이 흘린 눈물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능의 진화 과정에서 남겨진 뼈아픈 화석이자 앞으로 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반면교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극을 희극으로 소비하는 야만적인 관람객이 되는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이 선 유머가 향해야 할 곳은 어디인지, 시청률이라는 우상 앞에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인간적 품위는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